안녕하십니까. 다큐라이프 영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4일 오후 9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뮤즈스코어로 쉽게 악보를 만들자 속성 과정으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시 복습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했던 시작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 악보를 입력을 하면서 이 툴바의 사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뮤즈스코어로 쉽게 악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의 그 사전 지식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음표와 음계는 우리 이미 얘기했었고요. 조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디도 우리 얘기했었고, 다음에 단축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축키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색소폰 악보들이 조표가 샵이 하나 또는 두 개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샵 하나와 샵 두 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악보를 사보하는데 또는 연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보의 그 음표의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 도라고 하는 이런 음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런 음계를 그 나타내는 어떤 기호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C, D, E, F, G, A, B가 도레미파솔라시에 해당이 되는 기호들입니다. 말하자면 도는 C로 표시하고 레는 D로 표시하고 또 C는 B로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글화한 것이 이 다라마바 사가나입니다. 왜 다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기 도가 C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요. 알파벳 A와 한글의 가를 매칭을 시켜서 A, B, C, D, E, F, G의 순서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가나, 다라, 마바, 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를 나타내는 것은 C이며 다다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샵이 붙는 순서, 또 플랫이 붙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은데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오더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오더권은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편한데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이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샵이나 플랫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악보가 있다면 그것은 C 장조입니다. 또는 A 마이너, 즉 A 단조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는 장조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는 단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단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장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요. C 장조, 샵이나 플랫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C 장조라고 하고, 샵이 하나가 붙는 거를 G라고 했으니까 사장조가 됩니다. G 메이저라고 얘기하고요. 샵이 두 개가 붙으면 D 메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 메이저는 라 장조가 되겠죠. 그리고 샵이 세 개가 붙으면 A 메이저, 그래서 A는 가죠. 그래서 가 장조가 됩니다. 자, 다시 플랫으로 와서 플랫이 하나가 붙으면 F 장조가 됩니다. F는 한글로 바죠. 그래서 바장조가 됩니다.
그리고 플랫이 두 개가 붙으면 빛 플랫 장조가 되는데요. 빛 플랫 메이저가 되는데요. B는 뭐예요? B는 나죠. 그래서 내림 나장조가 됩니다. 그리고 플랫이 세 개가 붙으면 잇 플랫 메이저가 되죠. 그래서 E는 내림 마장조가 되죠. 그러면 C, D, E가 되니까 다라 마가 되죠. 그래서 내림 마장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림 마장조, 다음에 내림 나장조, 그 다음에 바장조, C장조, 그 다음에 그러니까 C장조는 결국은 다장조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영어랑 한글이랑 막 혼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G는 사장조, G 메이저는 사장조, 그 다음에 D 메이저는 라장조, 그 다음에 A 메이저는 가장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삽이 붙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런 순서로 삽이 붙는다라는 거를 제가 바로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플랫이 붙는 순서는 그것과 반대인 시, 미, 라, 레, 솔, 도, 파가 됩니다. 그래서 파도 솔레 라미 시, 시미 라레 솔도 파. 그리고 삽이 하나 붙으면 사장조, 또 플랫이 하나 붙으면 바장조. 이런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악보를 사보하는 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즈 스코어를 켜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능이 많이 일단은 디세이블 됩니다. 다 그레이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일단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초온이라고 하는 그런 악보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설정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이쪽에서 언어에서 사용하는 언어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만든 악보가 실제 컴퓨터의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USB를 옮기던 또 누구한테 전송을 하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이 시작 옵션인데요. 그 시작 센터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빈 악보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작업했던 상태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센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 센터는 이제 이런 거죠. 새로운 악보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을 다시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이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이 팝업 박스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시작 센터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닫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설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 새롭게 시작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툴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렸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악보를 입력을 하실 때 이 페이지 보기를 할 것이냐, 이어 보기를 할 것이냐, 또는 싱글 페이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페이지 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시면
줌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페이지 넓이를 넓혀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악보 전체를 봐서 페이지 숫자를 한 페이지로 할 것인지 두 페이지로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이렇게 줌잉을 해서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 페이지 보기 또는 페이지 넓이 보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악보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만들면서 요 밑에 있는 툴바 설명드릴게요. 자, 악보를 만드는 방법, 이 툴바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악보 마법사를 통해서 제목이 어디 가서 인쇄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 제목 란이라고 쓸게요. 제목 공간이라고 쓸까요? 제목 공간. 그 다음에 부제 공간. 그 다음에 작곡자 이름, 작사자 이름, 저작권자 이름. 이렇게 그 악보 정보를 집어넣고요. 계속을 누르면, 예, 여기서 계속을 눌러주세요. 계속을 눌러주시면 이제 악기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색소폰 악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피아노 악보를 만드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네, 피아노는 퍼커션에 있겠죠. 키보드에 있겠죠. 피아노는. 네. 색소폰은 금관악기가 아니죠. 목관악기입니다. 목관악기에 보면 색소폰이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예, 저희는 알토 색소폰을 누릅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고 일단은 초혼이 지금 C 장조죠. C 메이저죠. 다장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일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그리고 박자 4분의 4 박자. 그 다음에 마디는 일단은 32개로 설정을 하고, 템포는 여기 화살표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 선택된 상태에서 74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7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악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목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악보의 제목이 들어가는 것이고, 부제 공간은 이제 악보의 설명이 들어가고, 작사자 이름은 여기에 위치가 되고, 작곡자 이름은 여기에 위치가 되며, 또 저작권자 이름은 요 아래에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악기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기를 이것처럼 알토 색소폰이라고 하는 악기가 보여야 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이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 스타일에 가시면 이 악보 탭에서 악기가 하나만 있을 때 악기 이름을 숨깁니다 라고 하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된 거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악기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첫 줄에는 한글로 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는 영문으로 보여요. 마음에 안 들죠? 왜 그런가 또 살펴보려면 그 오선지를 선택을 하시고, 네, 보조 클릭, 우측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표 파트 속성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파트 속성에서 파트 이름, 악기 이름이 나오죠. 긴 악기 이름이 알토 색소폰으로 되어 있고, 악기의 약칭, 즉 축약된 이름을 적어야 하는데
뭐 알토색 또는 알색이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뮤즈스코어에서는 그냥 영문으로 A.SAX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악기의 약칭도 한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나머지 악기 이름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자, 샵이 3개나 붙었습니다. 이 알토 색소폰의 음계는 피아노의 음계랑 샵 3개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알토 색소폰은 E 플랫 악기입니다. 그래서 알토 색소폰의 도와 피아노의 도는 피치, 주파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음계를 맞춰주려면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디를 선택을 하시고, 자, 다시 보기에 가셔서 팔레트 선택합니다. 팔레트 선택을 하셔서 조표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다장조를 선택을 한다면 피아노 기준으로 다장조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예, E 플랫 메이저라고 되어 있죠. E 플랫 메이저로 바꿔 주셔야 E 플랫 악기한테 C 장조의 그런 음계로 악보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색소폰은 E 플랫 악기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악보를 만들 준비는 다 되었어요. 자, 이제 초혼을 사보를 할 건데, 초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보를 하기가 너무 번거롭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악보를 사보를 할 때는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사보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프린트된 악보를 가지고 또는 다른 유튜브에 노출된 그런 악보를 이제 캡처를 하거나 해서 이제 악보를 사보를 하실 텐데요. 이 뮤즈스코어에서 2개의 악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악보를 좌우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화면을 분할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새로 악보를 입력할 그런 악보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보할 그런 원본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악보를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디가 굉장히 촘촘한데 이 악보는 마디가 5마디로 되어 있죠.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악보를 선택을 하시고 어디 가시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스타일 가셔서 여기 마디에 가셔서 마디의 최소 넓이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키워주시면 5마디가 될 때까지 키워줬죠. 이렇게 키워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똑같이 5마디의 악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 악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음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N이라고 되어 있는, 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고 이 악보에 이 음표가 들어갈 공간에 이렇게 이제 파란색 공간이 생기는데요. 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음표가 4분 음표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4분 음표를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라는 것을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도의 자리에다 올려놨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악보에 쉼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분음표에 쉼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넣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단축키로 커맨드 Z 또는 컨트롤 Z를 하면 이제 입력된 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쉼표를 입력을 해야 되죠. 어느 길이만큼요? 2분음표만큼. 2분음표만큼 쉼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쉼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쉼표입니다. 쉼표를 누르게 되면 자, 쉼표 심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선택된 그 심볼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4분음표의 쉼표가 하나 있죠. 그러면 4분음표의 길이에 쉼표 하면 4분음표 길이의 쉼표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8분음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미, 솔입니다. 제가 처음에 음표의 그 음계를 알아낼 때, 아, 여기가 도자리고, 여기 덧줄이 하나 있을 때, 그쪽에 있는 음표가 도다.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세어가면서 음표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보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딱 보면 아, 이건 미, 솔, 라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근차근히 하시면 이제 이 악보를 한눈에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악보를 보시고 연주하는 수 있는 거하고 악보를 외워서 연주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악보를 외워서 연주하려면 결국 이 음계를 다 외워야 됩니다. 미, 솔, 라, 라, 시, 라, 솔, 미 이걸 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른 곡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보한 이유가 이 음표를 한 번 딱 보면 아, 이거는 미다, 이건 레다, 또 저 아래쪽 음표를 가보면 시, 라, 파, 라, 시, 솔, 솔, 시, 도 이렇게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보를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8분음표 미, 솔 돼 있죠. 그래서 8분음표를 선택을 하고 자, 미의 위치 그 다음에 솔의 위치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마디로 입력이 끝나 있죠. 입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은 이제 2분음표로 라가 되어 있네요. 라. 그 다음에 이거는 8분음표 플러스 점이죠. 예. 그러면 8분음표에 점을 눌러서 라가 되죠. 그리고 16분 음표죠. 시로 16분 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 16분 음표 넣고 그 다음에 8분 음표로 라, 솔 되어 있습니다. 라, 솔. 네, 똑같아졌죠?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마우스로 몇 곡을 이렇게 입력을 했다가 아,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하고 이제 더 뮤직스코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음표를 가만히 보시면 2분음표
가로 열고 6이라고 되어 있고요. 4분음표 가로 열고 5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8분음표 가로 열고 4라고 되어 있고 16분음표 3으로 되어 있고 32분음표 2라고 되어 있습니다. 64분음표 2로 되어 있고요. 1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요. 0은 뭐냐면 0은 쉼표예요. 이쪽에 있죠. 쉼표. 쉼표는 0입니다. 그래서 2분음표를 선택을 할 때는 6번 키를 누르면 되고요. 점을 선택할 때는 점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키보드에. 그 다음에 쉼표를 선택할 때는 0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입력을 하려면 단축키는 N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N. 그래서 N을 누르면 다시 이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그 파란색 공간이 생기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좌우로 움직여서 음표를 넣어야 할 곳에 위치를 시키고요. 자, 제가 카피할 곳이 사보할 곳이 여기죠. 세 번째 마디. 그러면 2분음표와 또 점이 있죠. 그러면 6과 점을 누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외우라고 했던 그런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알파벳 C, D, E, F, G, A하고 대응이 된다. 그렇게 명칭을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입력을 해야 될 부분이 여기죠. 미입니다. 미. 미는 알파벳으로 E입니다. E. 에코. 예, 그러면 지금 E를 누르면 됩니다. E를 누르면 미 자리에 들어가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넣어야 될 곳이 4분음표의 도죠. 그러면 4분음표 선택은 5번을 눌러서 하고 도는 C가 되죠. C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디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넣어야 될 곳이 요 네 번째 마디. 4분음표의 점이니까 5를 누르고 점을 누른 다음에 레이죠. 레는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8분음표는 4번을 누르면 되죠. 4번을 누르고 그리고 도죠. 도는 C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음은 8분음표에 점이 있고 레가 되죠. 그러니까 8분음표는 4, 점, 레니까 D. 그 다음은 16분의 1 음표 도가 되죠. 그러면 3을 누르고 C를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은 8분음표 레와 솔입니다. 8분음표면 4번을 누르고 레니까 D, 솔이니까 G. 이렇게 누르면 빠르게 되겠죠. 제가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쉼표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쉼표는 지금 이게 지금 8분 쉼표죠. 그래서 4번을 누르고 제로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분음표 솔 라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분명히 C를 눌렀는데 저 높은 C가 돼버렸어요. 한 옥타브 올라간 C가 됐죠.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솔을 기준으로 해서 위의 도가 더 가깝다라고 뮤즈 스코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낮은 도보다는 높은 도 쪽으로 입력을 시켜준 거예요. 이럴 때에는 커맨드 아래 화살표 또는 컨트롤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한 옥타브 아래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한 옥타브 아래에 2가 됐죠. 한 옥타브 아래에 미가 됐죠. 위로 올리려면 커맨드 위의 화살표, 자, 여기까지 숫자로 단축키로 입력하니까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력 모드를 마치려면 알파벳 N을 누르시거나 이쪽에 N자를 클릭을 하시면 일단 끝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되면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리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서 저는 도저히 이 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듣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보려면 첫 마디 선택을 하시고 리와인드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플레이 버튼은 재생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까요? 들어보니까 입력은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 미처 못 드린 이 붙임줄과 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요 악보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줄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요 줄이 타이, 붙임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과 8분음표 솔과 2분음표 솔을 그 길이만큼 같이 묶어서 솔로 연주해라 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붙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주를 들어보시면 따라단단 하고 두 번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줘야 되는데, 붙임줄로 묶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묶어주면 됩니다. 붙임줄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또는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붙임줄. 그랬을 때 어떻게 연주가 될까요? 예, 한 음표처럼 연주를 하죠. 이게 붙임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줄과 달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른 다른 음높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놨죠. 다른 음높이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러. 이음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음줄은 여기 없어요. 이음줄은 어디에 있냐면 다시 우리가 팔레트를 열어야 됩니다. 팔레트를 열면 이 조표는 닫고요. 선에 가보시면 여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음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 두 개의 음을 슬러로 연주해라 라고 할 때 두 개의 음일 때는 앞에 음을 선택을 하고 요 부분 이음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음줄로 연결이 됩니다. 지울 때는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를 쓰시려면 여기서 그냥 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슬러의 약자 기호인 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뭐 뒤로 다시 되돌아가려면 커맨드 Z 또는 컨트롤 Z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슬러를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음을 슬러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첫 음과 마지막 음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개의 음계를 선택을 할 때는 커맨드를 누르거나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두 개의 음이 선택이 됩니다. 이때 슬러를 연결하시면 거기까지 슬러 연결이 되는 거죠. 또는 두 개를 연결하시고 S를 눌러주시면 슬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붙임줄과 슬러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웬만한 거는 다 됐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뭐냐면 나 이거 악보 하나 잘못, 마디 하나를 잘못 입력을 했네. 요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에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뒤에 거를 앞에다 입력을 해서 한 마디가 빠졌어. 뭐 이럴 때는 한 마디를 추가할 그 다음 마디에 그 마디를 선택을 하시고 추가에 가셔서 마디 하나 삽입 또는 마디 삽입, 한 마디 하나를 삽입을 할 때는 하나 삽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또 마디 삽입을 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디 두 개가 삽입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마디를 중간에 삽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악보를 쭉 입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입력을 했는데 더 이상 악보가 오선지가 안 나오네. 이럴 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마디 하나를 추가하거나 마디를 몇 개를 추가할 것인가? 두 개를 추가하면 이렇게 마디 또 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하는 거, 또 중간에 입력하는 거, 그리고 난 이 마디를 잘못 입력했네. 이 마디를 지워야 되겠어 라고 할 때는 이 음표가 잘못됐을 때 음표만 지우는 건 그냥 딜리트고요. 그리고 이 마디 전체를 지워버릴 때는 커맨드 딜리트 또는 컨트롤 딜리트 하면 마디 전체가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 마디를 삽입 또는 삭제 또는 음표 삭제 또 마디를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제 악보 하나 만드는 거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음표에 반음을 붙이는 건데요. 반음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도샵 되어 있죠. 예. 떼면 그렇게 되고요. 또 내림 또 이렇게 떼면 되고요. 또 이걸 선택을 하시고 위아래 화살표로 이렇게 또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반음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 입력을 했을 때는 반음 단위로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악보를 정리할 때 지난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과 페이지 설정을 잘 하셔서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에 맞는 그런 악보를 여러분들이 크기를 잘 조절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그 악보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악보 이름 옆에 여기 스타 마크가 있는데요. 이 스타 마크는 저장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저장을 하시고요. 제목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름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저 이름 옆에 이 스타 마크는 없어지게 됩니다. 네, 저장이 이미 된 악보라는 뜻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 뮤즈 스코어로 악보 만들자 속성과정 두 번째 시간 조금 길게 녹화가 됐는데요. 아무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